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고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무혐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명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오늘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요. 네. 예전에 그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저를 고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3개가 적혀있던데 저 정말 너무 황당하고 이런 적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좀 상담받게 됐습니다. 혹시 그 고소 내용에 적힌 날이 언제쯤 있었던 걸로 나오죠? 뭐 2년 반 전쯤이래요. 회식에서 뭐 술 마시고 제가 뭐 치근덕거렸다, 자기한테 욕을 했다, 취해가지고 별로 안 알려지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걸 막 떠벌렸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 명확하진 않은데 회식이었기 때문에 회식을 했다는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나고요. 예.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기억이 나요.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부서 사람들 중에 대부분 있었고요. 그 중에 포함해가지고 저 포함해서 4명이 이제 택시를 타고 2차로 갔고 그 친구는 제 기억에 먼저 중간에 집으로 간 걸로 기억해요. 예. 다 있는 자리였고요. 예. 만약에 이런 이상한 행동이 있었으면은 주변 사람들부터 난리가 났을 건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죄명들 중에서 모욕죄에는 친고죄라는 거거든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인데, 근데 친고죄는 이제 고소 기간이 있어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2년 반이 지나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욕설을 했다 이런 거는 아예 조사가 안 되는 거죠. 조사는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죄명도 같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일단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도 이미 2년 반 전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더 이상 그 부분은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강제추행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친구가 뭐 진술서에 썼다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뭐 걔 팔짱을 끼고 허리를 만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자리 자체가 이제 원형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저랑 그 사람 사이에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뭐 로보트 뭐 가제트도 아니고 만질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 진술 내용이랑 실제 정황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건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그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TV나 뭐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2년 반 전 일이니까 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CCTV가 없을 것 같고 결국 핵심은 당시 상황을 함께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는지 여부거든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물리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구조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가 회사에 이렇게 일할 때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뭐 말해줄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당연히 제 쪽에서 제가 진실이니까 제 쪽에서 얘기해줄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고 가해자 쪽에서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혐의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주변 정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그게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까 그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직장 동료 아니면 뭐 술자리 끝까지 함께한 동료들, 이렇게 증언 가능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은 이 사건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그 친구 얘기를 꺼낸 거는 맞긴 한데 제가 욕을 하거나 걔를 험담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던 내용을 저 친구가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 정도로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켰다, 떠오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게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생님이 그때 했던 말 자체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옛날에 뭐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이다 뭐 요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 정도의 표현은 명예훼손죄의 뭐 핵심 요건인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워 보이고요. 이런
이런 표현은 일단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실을 일부 언급을 했더라도 이미 본인이 예전에 한번 언급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반복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무혐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정리하면은 뭐 모욕죄는 고소기간 도가로 처벌이 안 되는 거고, 강제추행은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뭐 정황 증거도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낮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신경 쓰이는 게 사실 무혐의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고소당한 것 자체가 어디 기록에 남아가지고 조회를 하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면은 수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근데 수사 기록은 전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뭐 다른 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뭐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혐의로 끝나면은 제가 사실 이거 당한 게 있으니까 그냥 무혐의다 와 이럴 게 아니라 저는 그 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이걸 역으로 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예, 뭐 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뭐 고의적인 허위 신고, 고소라는 점이 명확하고 피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대응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무고죄는 입증이 되게 까다로워요. 거꾸로 이제 고소당할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고소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애초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반부터 사실관계와 정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